Start the beat. 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무력 전쟁을 시작한 거죠. 여기까지는 안 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참 공산당 이 사람들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21세기에 이렇게 무력적인 땅 따먹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에 개인적으로 저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작을 하였고 현실입니다. 저희는 한 달 전부터 혹시 있을 전쟁을 대비했어야 되고, 전쟁을 대비는 현금 확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여 현금 확보를 했는데요. 코인에 리플을 팔고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더 현금을 확보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지금 완벽히 현금이 마련은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준비를 할 걸, 좀 더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현금을 확보할 걸, 이런 아쉬움은 있는데, 그래도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아꼈던 코인의 리플을 팔아서 어느 정도 현금을 처리하고 지금 7, 8천만 원의 현금을 아직까지 안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 피 같은 현금을 언제 쏘아 부어야 옳은 건지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푸틴이 전쟁을 시작한 것처럼 저희도 현금을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입니다. 유럽의 끝쪽이죠. 러시아와 국경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쪽 나토 유럽의 동맹국이 되고 싶었던 거죠. 러시아는 원래 우리 거였는데 나토에 가입하는 걸 반대했던 거고요. 결국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침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침공하고 이렇게 침공하고 이렇게 침공을 하고 지금 동시다발로 침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시작되었고 현실입니다. 한번 상황을 지켜보고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주식은 이런 악재와 파도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긴장하지 말고 악재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간땡이가 있어야 됩니다. 러시아 육군도 우크라이나 본토 침투, 3면에서 공격 개시. 지금 푸틴은 생각보다 치밀한 계획을 잡았던 것 같고요. 과감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이 좀 지루하게 갈 줄 알았는데 지금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푸틴,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 선포, 오늘 새벽에 선포를 했죠. 점령 계획은 없다. 과연 그럴까요? 푸틴을 믿어야 되는 건가요? 솔직히 공산당 푸틴은 못 믿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유럽과 미국이 반대하는 전쟁을 시작하기 때문에 러시아에는 경제적인 조치가 강력하게 취해질 겁니다. 바이든 동맹과 단호히 대응한다. 러시아는 사실 그렇게 경제대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땅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크고 에너지가 많습니다. 원유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가스는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따지면은 러시아가 가스를 공급을 안 하면 전 세계가 유가나 가스가 오르겠지만, 반대로 보면 러시아도 약점이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가스 팔아서 먹고 사는데 러시아의 물건을 안 팔아준다, 가스를 안 팔아준다, 그러면 러시아도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 푸틴은 어느 정도 뭔가를 이루고 나서, 예로 우크라이나의 친러의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빠지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취득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끝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길게 가면 러시아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도 공산주의지만 러시아에도 국민이 있고 러시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도 길게 가면 푸틴도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적 달성을 하면 합의를 하려고 할 거예요. 결국엔 전쟁은 시작됐고 푸틴이 지상군도 투입했고 민간인들은 안 건들고 군대만 건든다고 했는데 결국엔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투자가 여러분들은 시간을 지배하여야 합니다. 시간을 지배하라. 이 뜻이 뭘까요?
저희도 전쟁을 하는 것처럼 주식 투자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는 것처럼 전략 전술을 짜야 되고 시간에서 저희가 이겨야 됩니다. 물론 한 달 전에 자꾸 전쟁설이 났어요. 그때 우리는 현금 확보를 많이 해놨어야 되는데 저희는 현금 확보를 많이 해놨어야 되는데 다들 1월부터 주식이 폭락해서 현금 확보가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데 그거 갖고는 뭐 만족할 만한 현금이 아닙니다. 좀 아쉽습니다. 이거를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한 50%는 현금을 갖고 있었던 게 좋지 않았나. 다음에는 이런 악재가 발생했을 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때, 그러면 최소한 현금을 30%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이라크 전쟁 때는 현금을 한 80% 확보해서 사실 이라크 전쟁할 때 속으로는 박수를 치면서 주식을 주워 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어찌겠습니까? 전쟁은 발생했고 저희는 전쟁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죠. 우크라이나는 경제대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 여파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휴전을 하든지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 전쟁이 그 데미지가 많이 공포가 죽겠죠. 제가 시간을 지배하라는 거는 결국에는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저희는 현금을 확보했다면 그동안 사고 싶었던 주식, 미래 분야가 10년이 성장성이 보이는 주식을 줍줍줍 저가에 박앤세일을 할 때 세일 단가로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편히 주식을 사면 됩니다. 돈세형은 10년 성장 분야가 자율주행차 분야, 그리고 신원전 SMR 분야,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 이렇게 그동안 공부를 하였고 기회가 되면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인데 비싸서 못 샀던 거, 이런 기회에 싼 가격에 매수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각자 어떤 분야가 1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성장을 할까, 이게 중요한 거죠. 요점은 제가 보기에는 자율주행차 분야, 그리고 원전 분야 SMR이죠.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는 10년 동안 성장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전쟁 때문에 하락했을 때 나는 조금씩 매수를 한다, 이 뜻입니다. 10년 성장 섹터, 10년 성장 섹터, 자율주행차, 신원전, 수소에너지, 우주항공을 선택을 했고요. 저는 자율주행차, LG전자 우선주, LG전자 이노텍, LX세미콘. LX세미콘은 왜 반도체인데 왜 자율주행차냐? LX세미콘은 전기차 자율주행차에 반도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LX세미콘을 제가 좋아하는 거고 지금 많이 빠졌을 때 더 추가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LG디스플레이, 만도, 현대오토에버, 만도, 뭐 KC, 이렇게 자율주행차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좋은 거가 많이 싸졌을 때, 주식은 쌀 때 사야 됩니다. 많이 싸졌을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신원전 분야, 수소에너지 분야. 저는 신원전과 수소에너지가 같이 있는 두산을 좋아하고요. 두산중공업도 똑같은 거죠. 그리고 원전의 한전기술, 한전 KPS, 앞으로 10년 원전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있을 때 매수하는 전략도 동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 우주항공은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우주항공은 바이오처럼 점점 성장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은 또 방산주예요, 거의. 그래서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저는 요번에 오를 때 팔고 좀 10% 조정받기를 샀는데 의외로 방산주가 날아갈 줄 알았는데 전쟁 나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방산주 겸 우주항공 섹터를 저는 이런 기회 때 매집을 하면 좋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하나 시스템이 있고요. 하나 시스템, 한화, 섹트레가이, 한국항공우주, LIG 넥슨이 있습니다. 시간을 지배하라. 왜냐면 시간이 10년 뒤에는 10년 동안 성장하는 산업인데 지금 단기적인 전쟁 때문에 싸졌는데 저희가 패배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성장을 하는데 단기적인 전쟁 우크라이나 때문에 전쟁 때 빠졌는데 이런 때 매집을 하면 시간을 지배하면 우리는 이긴다. 용기 있는 자가 부자가 되고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지금 보이는 거는 대한민국 종합주가입니다. 이렇게 종목과 상관없이 모든 종목이 전쟁 시나 돌발 악재에 빠질 때는 종합주가를 봐야 되는 거고요. 종합주가를 보면 전에 바닥이 1440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죠? 코로나 때 빠진 겁니다. 요 타임 때 저도 망할 뻔했죠. 그러나 그때도 위험관리 모드로 갔어요. LG화학을 팔고 현금을 2억이나 확보했는데 1440대 LG화학을 다시 사야 되는데 22만원대 못 들어간 게 천추의 한입니다.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매수하는 강한 용기가 있어야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위험관리 때문에 LG화학을 팔고 물론 현금을 2억이나 있었는데 매수를 못했지만 그래도 든든한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주식수를 지켰어요. 그래서 이게 이만큼 올랐죠. 그 뒤로 거의 1년 반을 올랐습니다. 추세선을 그려본다. 주봉을 보면 121선에 거쳤습니다. 1번, 2번. 차트상은 1번, 2번이 어떻게 보면 매수하면은 결국에는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더 빠질 요만큼 2,500까지 빠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간을 지배하면 결국엔 시간이 이렇게 상승을 할 겁니다. 다시 4천선까지 3천 돌파하고 4천선까지. 그러면 저는 요때 코로나 때문에 악재였을 때 무서워서 못 샀는데 무섭고 공포가 있을 때 매수하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게 다시 여기까지는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전저전까지는 제 생각은 빠져봐야 2,500선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때부터는 매수를 해야 되고 매집을 해도 이길 시간이 지나면 이기겠죠. 5번, 6번 조정이 2,500까지 간다 해도 매수를 하시면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악재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는 겁니다. 월간 분석을 하겠습니다. 추세선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1선이 벌써 무너졌죠? 그러면 61선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61선이 한 2,500선이에요. 7번. 여기까지 빠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61선이 이 정도, 월간 61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8번. 한 2,500이 바닥일 가능성이 많네요. 2,500선에는 저가 분할 매수로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거. 근데 10년 성장이 보이는 주식을 조금씩 매수하시면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가겠죠. 시간이 흐르면. 그래서 지금 공포스럽고 힘드시겠지만 너무 쫄지 마시고 싸게 주는 기회다. 박앤세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고 길게 가져가시면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를 잡으세요. 용기를 가지시고 9번에 이런 악재가 돌발 악재가 나왔을 때 매수하는 강한 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여기까지는 빠지진 않을 거예요. 매수하는 강한 심장이 있으면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이렇게 돌발 악재가 나오고 전쟁 시는 조금씩 사 모으세요. 그러면 성공을 합니다. 오늘도 힘든 장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더 힘든 장이 되겠죠. 기회라 생각하시고 현금이 있으시면 매수 전략을 하시고 물리신 분들은 주식수를 지키세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돈을 지켰던 거는 매수를 여기서 못했지만 주식수를 지킨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만큼 빠진 건 할 수 없는 거고요. 주식수를 지키세요. 그러면 성공을 합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